자, 오늘 오전 박대동 의원은 회견을 해서 별 문제 없다, 다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저희는 그 보좌관에서 들었습니다. 자,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돈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접근해 가 보겠습니다. 이정은 차장, 네. 큰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려주십시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게 박대동 의원의 전 비서관이 네. 내가 월급을 매월 130만 원씩 상납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커졌던 사건인데요. 네. 관련해서 새로운 게 있다면 오늘 아침에 박대동 의원이 울산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진실은 이런 거다 밝혔습니다. 우선 본인이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핵심은 억울하다, 과장됐다, 왜곡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의원 측 주장은 박 전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상납한 것이지 내가 한마디로 뜯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썼느냐에 대해서는 박 전 비서관이 이것은 박 의원의 울산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심지어 요구르트를 사는데 지출됐다라는 거고 이에 대해서 박 의원은 비서관 퇴직 후에 내가 2천만 원 다시 돌려줬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 기자회견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약간 과장됐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기자회견 하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과 울산을 보좌관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옮기다 보니 네. 6급이 5급이 됐고 그래서 네.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된 월급을 자기가 상납하겠다고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취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스스로 월급을 내가 승진했으니 월급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협박까지 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박대동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박대동 의원, 어제는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축구 한일전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 이 말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분인데, 자, 울산에 출마했던 박 의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출마에 당선됐는데 그 당시 장면 보겠습니다. 새로 정치를 해서 국회에 입성한 그 시점에 이런 다짐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정쟁의 정치가 아닌 민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진실 공방 이어집니다만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성 전 보좌관입니다. 오늘 저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리 듣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급여일이 다가오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지역 사무실에 의원님 방을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월급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형편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니 여기 돈 벌러 왔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슴을 많이 아파했습니다. 가슴을 칼로 찌르던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자, 너 여기 돈 벌러 왔냐? 6급에서 5급까지 내가 승진을 시켜줬다. 그러니 급여에 모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 예. 아마 보좌관의 직위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좌관들을 친인척 명의로 등록시켜놓고 일도 안 시키고 유령 보좌관 통해가지고 돈만 빼먹어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박대동 의원이 어떻게 보면 죄질려면 그보다 훨씬 나쁩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기 때문이죠.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그에 맞는 급여를 주는 것이 상례일 텐데, 박대동 의원은 본인의 보좌관, 야, 네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갔으니까 너 나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차익을 나에게 내놓아라라는 것인데,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갑질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의원의 갑질보다 박대동 의원의 갑질이 어떤 죄질로 보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일방적인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박대동 의원이 저희 해명을 좀 듣고 싶어서 사무실로 2번, 휴대전화로 2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사무실도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연결이 되면 박대동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명 중에 자발적으로 줬다, 내가 상납을 강요한 게 아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요직원 통장으로 네. 부채를 해라 해서 매달 월급날 다음날 했습니다.
박대동 의원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회계 처리를 해서 제가 돈을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 박대동 의원님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낳고 어려운 길로 갈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일단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치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건 이 사실관계도 단단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작년 초에 보도될 뻔했다는 얘기를 내놓습니다. 울산의 지역신문 기자가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데 당시 왜 기사가 나가지 않았는지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 신문사가 일간지죠.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오픈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때 이제 지방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차마 다른 선출직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이야기를 못하고 함구를 했었죠. 지방선거 임박하자마자 한 5월달 정도 제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저 끝머리에 보면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사건이 터졌다. 작년 5월을 얘기합니다. 작년 7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작년 5월에 인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박상은 의원이 예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게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회사와 박상은 의원은 야 이거 퇴직 위로금처럼 준 거지 정치자금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것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를 해서 1심에서는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감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건인데 왜 이 전 비서관, 전 보좌관은 박상은 의원 사건 났을 때 저런 돈이 오갔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박상은 의원의 가장 큰 비리는 그 불법 정치자금 문제인데 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 즉 공천 장사를 했다. 지방선거를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공적 헌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박대동 의원과 아주 동일한 겁니다. 즉 비서관의 월급을 본인이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박대동 의원 사건과 똑같은 비리 혐의도 하나 그 당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좌관 얘기는 자 당시에 박상은 의원 사건이 터지니 박대동 의원이 본인의 사건도 터질 것도 두려워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받았던 월급 2천만 원을 준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낸 거지 난 문제가 없다고 박대동 의원 오늘 오전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자, 특히 퇴직한 이후에 내 2천만 원 다 돌려주지 않았냐. 내가 1,560만 원을 한 달에 120만 원씩 13개월 받았지만 그건 1,560만 원이고 2천만 원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 박대동 의원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자발적인 상납이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월급을 쉽게 윗사람에게 갖다 바치도록 놔두겠어요. 그걸 용인하는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문제 없는 돈이었다면 왜 웃돈을 얹어서 돌려줬겠습니까? 무언가 문제가 되고 저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봐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박대동 의원의 중요한 해명 두 가지.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내가 2천만 원 줬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100% 믿었다 하더라도 박대동 의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직접 통화한 바로는요, 100만 원권 수표로 기억되는데 2천만 원을 자기가 받은 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자기가 모셨던 국회의원, 현직 의원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회견을 저와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사 진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흠집을 내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상대가 또 자기를 모셨던 사람이고 정치를 하셨던 분이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동 의원님 이 친구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몇 차례 이제 돈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무슨 돈이냐.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안 봐달라면 내가 던지고 놓고 가겠다 하면서 던지주고 그때 간 겁니다. 수표가 아마 100만 원짜리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대동 의원의 해명을 꼭 듣고 싶었는데 사무실로 2번, 개인 핸드폰으로 2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오전이라도 연락이 되면 박대동 의원의 반박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이거 어떡하죠? 당에서나 좀 반응이 나옵니까? 현재는 뭐 그동안은 동료 의원들의 잘못이 나오면 대체로 함구하는 경향도 있긴 있던데 이정은 차장이 좀 들어보셨죠? 네, 그게 아름아름 이미 다 알려졌던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네.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든 얼마 소정의 금액을 상납하는 게 사실 이미 여러 가지로 퍼져 있다. 박 의원 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결국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동료 의원을 차마 이렇게 세게 징계하지 못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당에서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내 지금 그 움직임이나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당내 윤리위원장도 심지어 공석입니다. 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이런 문제 생겼을 때 4년 전 총선 때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겠죠. 그 이후에 내릴 새누리당의 조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일요일인데도 당무 감사원 회의를 연 거죠.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자, 노영민 의원의 모습 보입니다. 최근에 시집을 발간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5,000권에서 8,000권을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신기남 의원의 아들 로스쿨 문제에 관련해서도 어제 회의가 있었죠. 예, 일단 당무감사원의 회의 결과는요. 네.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조원 당무감사원장 얘기를 빌려보면 일단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사선 의원까지 지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윤리심사원에다가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엄중한 징계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로스쿨 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신기남 전 의원 것도 엄한 조치를 했고 지금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런 문제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막 굴러가고 있는 박대동 의원 건도 계속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